25번, 30번 지문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인문사회 융합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리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루소는 사회개혁론의 첫머리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자유로웠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속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루소는 자유와 구속이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체계를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일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개혁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루소가 강조한 것 중에서 하나가 구속과 뭐가 공존하는? 자유가 공존하는 무슨적인 체계? 이상적인 정치체계. 이걸 소개한 겁니다. 알았죠? 이 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루소의 주장은 약간 이상적이에요. 알았죠?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그랬더니 루소는 인간이 사회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가 꿈꾸는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는요,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기. 이상적인 정치체계는 일단 뭐에 의해서? 사회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무슨 체? 공동체랍니다. 이게 궁금하지, 그죠? 이게 궁금하죠, 이제. 궁금하죠? 이게 다 원래 글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문학에서 연세법이라는 거 알죠? 원숭이 똥꾸녕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연세적인 거. 그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문학이. 비문학은 여러분 이게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글이 A, B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B, C 이렇게 가고, C, D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어요.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줄에 그러면 인간은 왜 사회계약을 맺는가? 루소에 따르면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을 하는 뭐죠? 사회계약을 하는 뭐죠? 이유죠, 이유. 알았죠? 어떻게 보면 뭘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내용은 뭐죠? 뭐하고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와 뭐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사회계약을 한다는 거야. 이해된 거죠? 사회계약은 여러분 이걸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때 사회계약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할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무슨 의지가 따라야 된다? 그죠? 자유의지가 따라야 된다.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건 자유가 될 수 없지, 사실은. 맞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에, 3문단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루소는 사회계약이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의지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죠? 사회계약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일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반 의지가 뭔지만 이해하면 돼. 다 연결되잖아. 루소는 자유와 구속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알았죠? 이때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무슨 계약이다? 사회계약이다. 알았죠? 사회계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 알았죠? 그리고 결국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일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일반 의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특수의지라고 하고, 일반 의지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일반 의지는 무슨 의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입니다. 이해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뭐 특수 의지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막 알아둘 필요는 없고, 알았죠? 이제 일반 의지하고 대비해서 이제 무슨 의지만 알면 된다. 특수 의지가 뭔지만 알면 돼. 알았죠? 특수 의지는 일단 뭐를 추구하는 거죠, 그럼? 그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이해된 거죠? 이걸 가지고 사회계약을 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사회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네, 그죠? 일단은 대봐.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무슨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 사회계약. 사회계약은 무슨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일반 의지. 알았죠? 이 정도만 딱 알면 되잖아. 핵심 뭔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무슨 의지일까? 일반 의지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의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일반 의지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가속 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특수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가끔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를 혼동하는데, 그러나 전체 의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의 총합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네 그럼. 알았죠? 그래서 일반 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므로 항상 올바른 반면, 전체 의지는 그것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와 능력 등 모든 것을 전적으로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동의 힘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계약에 따라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평화의 길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이 단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사회계약, 무슨 의지? 일반 의지.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만 이해하고 밑에는 이제 그런데 사회계약 당사자들이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의지, 특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위기에 빠뜨릴 수 있죠. 따라서 루소는 이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게 끝이야. 이게. 사문단에서 강조한 건 여러분 뭐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일반 의지만 있는 사람, 일반 의지를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특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맞잖아. 대부분 다 여러분 사적 이익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그 미스터 방이라는 우리 천만식의 소설에도 보면 방산보이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중시하잖아. 그죠? 우리 태평천하라는 소설에도 윤직원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특수 의지가 강한 거지.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죠? 이게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럼 법은 왜 만든 거니? 법은 왜 만든 거니? 특수 의지에 의해서 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된 거지 이제. 그럼 여기까지 중요한 건 이제 사회계약, 일반 의지. 됐죠? 그럼 특수 의지가 많아지면 사회가 위기에 빠져. 그래서 뭐가 필요해? 법이. 이게 얘가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야. 그 다음에 모세나 리크루고스, 누마와 같은 유명한 입법자의 주도하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좋은 정부를 결성하게 되면 개인들이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는 인민이 될 수 있다. 인민 네모 쳐놓으세요. 또한 법을 제정한 뒤에 입법자들은 물러나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됐죠?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인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단에서는 또 루소는 인민들이 그 법을 잘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입법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인민은 이런 게 바람직한 인민이다. 너무 이상적이야. 우리 만약에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 이렇다면 대단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그죠? 그러니까 법이 진짜 두꺼운 거지. 응?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 좀 이따 선생님하고 고전소설 하겠지만 재판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무슨 이익 때문에 재판을 하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재판의 근본적인 거는 재산 다툼이 가장 좀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바람직한 인민은 잘못된 관습이나 미신을 따르지 않는다. 불의의 침해를 받더라도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웃나라를 분쟁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이웃나라를 대항할 수 있으며 침략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민이다. 다른 인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만큼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인물이고 부유하지만 빈곤하지도 않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문이다. 이게 바람직한 인민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춘 인민을 찾기란 극히 어려울 수 있으나 루소는 이런 인민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번째 문단은 뭘 소개하고 끝난 거야? 바람직한 인민. 됐죠? 오케이? 그럼 중요한 단어들은 나와. 사회계약, 일반 의지, 법, 인민. 중요한 단어는 딱 나오잖아. 그죠? 여기에서 문제 다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루소는 또한 법을 제정한 다음에는 이의 집행을 담당하는 뭐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6문단에서 정부를 구성해야 돼.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누구를 뽑아야 돼? 그죠. 이렇게 통치자를 뽑아야 돼. 됐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치자가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루소는 그래서 통치자가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기 집회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통치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무슨 집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정기 집회가 필요하다. 이 집회는 통치자에 대한 신임 여부와 현 정부 형태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체 인민이 만장일치로 원하는 경우에는 통치자나 정부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정치체계의 변경은 사회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폭력적 혁명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루소는 그래서 통치자를 비롯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인민을 올바로 교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닌 뭐가 필요하다? 종교나 교육이 필요하다. 종교나 교육은 밑줄 권세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루소의 여러분 루소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뭡니까? 가장 유명한 책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에밀입니다. 에밀이라는 책이 루소가 쓴 책입니다. 그 에밀에 보면 한 스승이 에밀이라는 아이를 성장 과정에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가르치는 과정.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게 원래 이 루소는 이걸 특히 강조해요. 이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자연 상태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 에밀이라는 아이가 알았죠? 정말 성장을 잘해서 좋아하는 여자를 하나 만난 거야. 근데 이 스승이 이 좋아하는 여자하고 루소를 헤어지게 합니다. 헤어지게 한다는 게 이별을 하게 하는 게 떨어져 있게 합니다.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통제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 동안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해요. 응? 이게 맨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잖아. 그 감정대로 행동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헤어져 떨어져 있어 봐야 돼. 그래서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을 때 둘이 만나는 게 좋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헤어집니다. 여자하고.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루소의 에밀에 보면 특히 뭐 강조해요? 종교, 교육 특히 강조합니다. 응? 이 루소의 에밀이 여러분 이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읽거든 이걸. 이게 이제 이 교육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사범대학교 갈 학생들은 이 정도의 책은 좀 읽어주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못 읽었으면 그냥 알아는 두는 건 혹시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은 압니까? 압니다. 읽어봤으면 아니요. 면접할 때 뭐 그 정도만 대답하지만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문단 루소가 말하는 정치체계는 전체 인민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작은 국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알았죠? 7번째 문단은 그래서 이게 돼야 돼.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면 여러분들 만장일치를 끌어내기는 어려워. 응? 그리고 입법권은 오직 전체 인민에게만 있는 권리로서 대표자에게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대 아테네에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 루소의 사회개혁론은 국가의 크기와 권력이 커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주체가 인민이라는 점에서 근대 시민혁명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한계와 의의를 쓰고 끝난 겁니다. 이게 된 거죠,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요걸 썼다. 한계. 그 다음 플러스, 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 자유와 구속이 공존하는 정치체계의 첫 번째 자유계약, 일반 의지. 됐죠? 그 다음에 법과,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인민과 정부와 통치자와 정기집회와 작은 국가. 이게 바로 루소가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정치체제였다. 됐죠? 문제 6문제나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25번은 여러분 바로 1번이 답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 내용과 함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역사적 의의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지닌 장단점 틀렸고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틀렸죠. 루소의 사회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구성 요소 간의 중요한 위계를 고찰한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이론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쓰고 있다.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지만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26번도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중심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루소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자유를 구속받게 되었지만
자유와 구속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루소는 좋은 인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를 구성한 후 유능한 입법자를 선출해야 된다가 말이 안 되죠. 그죠? 봐봐. 바람직한 인민은 여러분 뭘 한 다음에 입법자가 뭘 먼저 만든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바람직한 인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2번이 답입니다. 루소는 진정한 사회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인민이 반드시 필요하고 루소는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일반 의지에 복종할 때만 궁극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앞부분에 있었죠. 이게 대표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나라의 크기가 크거나 권력이 비대해진 국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좀 있다. 오케이. 27번 문제. 기업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전체 이익은 뭐였죠? 사적 이익인 특수 이익의 합이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업은 디귿 중에서 공동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여러분 이 일반 의지는 절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전체 의지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해된 거죠? 답은 그냥 바로 3번이다. 나머지 거 기억은 상황에 따라서 니은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 의지하고 특수 의지는 충돌하죠. 당연히.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달리 사회계약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되고 4번에 국가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니은 디귿보다 기억이 앞세우고 디귿은 기억과 달리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왜? 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루소의 반응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A국은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보기의 내용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죠? 이 사례를 가지고 과연 루소가 뭐라고 말을 하겠냐를 추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번 선택지를 그냥 바로 보세요. 이게 보기 볼 필요도 없어. 이제 1번 선택지, 루소는 통치자가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 집회를 내세웠으므로 사욕 때문에 A 국가를 가난하게 만든 가를 교체하기 위해서 정기 집회는 필요하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루소는 그 누구도 인민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나아가 A국의 경제 문화 수준을 높여놓은 후에 곧바로 밑줄고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입법자가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입법자가 물러나는 건 맞아. 법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물러나는 건 맞지만 통치자가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통치자가 여러분을 바뀌는 건 결국 정기 집회의 만장일치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건 루소의 견해하고 다른 거잖아. 그죠? 바로 우리는 선택지만 봐도 2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루소는 공동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했으므로 A국 인민이 사적인 손해를 입으면서도 전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추대에 동의한 건 일반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루소가 말한 사회혁명은 폭력혁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통치자의 자리를 내놓지 않은 나를 폭동으로 몰아내는 것은 반대하죠. 그 다음에 루소는 모든 인민이 만장일치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A국의 인민의 일부가 교체한 거죠. 일부가 교체한 겁니다. 이건. 그럼 당연히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9번 문제. 홉스의 견해를 잘 보세요. 홉스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갖는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권리인 자연권은 혼란의 주범이라고 봐요. 자연권 동그라미죠. 그럼 이걸 루소대로 말하면 무슨 이익이라고 봐야 되지?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 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혼란스러워. 그래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며 거기에서 오직 공포와 죽음의 위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이를 면하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사회계약 동그라미. 이건 똑같네. 이건 똑같네. 그죠? 이때 생명 위협에 저항할 권리와 생명 보존의 수단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 같은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일단 지배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은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홉스의 견해하고. 이제 결국 봐봐. 야, 자연권 중에서 무슨 것만 빼고 생명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양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통치자한테. 이해된 거죠? 거의 비슷한
견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홉스와 루소는 사회계약이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일치하고요. 홉스는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구성원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반면 루소는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해야 된다고 하고, 홉스는 국가의 지배자인 국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규정한 반면에 루소는 통치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홉스가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면 사회가 혼란스럽다. 루소도 지나친 사적 이익은 혼란스럽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5번은 여러분, 홉스는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되는데 루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와 능력을 제외한 걸 양도한다. 말이 안 돼. 다 양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죠. 됐죠? 5번이 답이었습니다. 30번은 5번이 답입니다.